안녕하세요.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레이디북입니다. 오늘은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형제 양재진, 양재웅 님이 상담받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과 심리상담 앱에서 비대면으로 정신상담을 해온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40가지의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담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불투명한 미래,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인 사이의 상처, 누구든 한 번쯤 겪어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사소한 감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슴속 응어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앗아갑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도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돌보지 않는 탓입니다. 이 책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누구나 겪을 만한 심리 문제를 마치 두 전문의와 직접 만나 대화하듯 진행되는 상담 안에서 의학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도 녹아 있는데요. 책 제목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이며 지은이는 양재진, 양재웅님,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지은이, 양재진, 양재웅님은 형제로서 아주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를 취득,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이며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평생회원인 동시에 각종 TV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활약하면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구체적인 처방과 소신을 담은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볼까요?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합니다. 하나의 예로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 나에게 바보라고 비난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발끈하고 대응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것이지 자존감이 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상관없는 거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그것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넘기지만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에 욱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나의 실체와 다른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이상적인 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죠. 결국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대상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즉, 인정 욕구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즉, 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지 않고 굳이 자존심을 부리거나 자존심이 세 보이는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결과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을 파고들면 누군가 끊임없이 희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죠. 다소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족이라고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자주 보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견딜 힘이 생길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족과 장시간 함께 지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주 얼굴을 보고 지내되 그 시간은 한두 시간으로 짧게 두는 방법을 취해보세요. 대신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스스로 감당해야겠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퍼져 있는 말입니다. 보통 반사회적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진단되는데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무책임하게 일삼는 모습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스스로를 과장되게 평가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 상당히 다르고 또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려심도 없고요. 반면 소시오패스는 이보다 정도가 약하지만 자신의 말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고 학습된 공감을 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문이나 상담을 절대 받지 않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뇌의 전두엽 쪽에 기질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지만, 소시오패스는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일으킨 흉악 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한다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인이나 정치인, 사이비 교주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시오패스 유형은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매우 착취적이지만 밖에서는 성품이 온화하고 좋은 사람, 즉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양극화된 경우는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점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나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기보다는 도구로 여기고 자신의 감정도 쉽게 조절하죠. 그러니 본인 때문에 일이 잘못돼도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행동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순수하게 같은 의미로 닿을까요? 누군가에게 감정을 드러낼 때는 항상 음과 양이 공존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만큼 바라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내가 건넨 마음만큼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에게 그 감정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서먹해지고 서운한 감정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엇나갈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입장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 없이 나의 감정만 보고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것이죠. 비단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올바른 감정 표현을 위해 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관계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리감을 통해 내 삶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거리감이 있고 그 정도의 거리감을 견딜 수 있어야 상대를 압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반대로 버거워하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애 또한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자신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난 연애의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다음에는 보다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레이디북이었습니다.